이 기술이 과연 핵융합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쫙 해가지고서 미국 백악관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핵융합 관련된 미국 정부 예산이 6% 정도가 올라갑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누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무저런 고온천 전자석 기술이 적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016년인가 15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저기 맨 왼쪽에 있는 자석이 26테슬라를 기록한 무저런 고온천 전자석. 세계 최초로 20테슬라를 넘어간 한국의 서남이라는 선제 만드는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선암. 26테슬라를 기록을 해서 2016년도에 SST라는 그 영국 물리학회에서 주관하는 유명한 그 초전도 학술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 해에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으로. 와. 그 두 번째 있는 그 그림이 이제 MIT의 그 화이트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 26테슬라 자석이 운전되는 걸 보고서 저런 기술을 이용하면은 소형 핵융합로가 가능하겠다라고 예를 들면서 계산을 간단하게 하셔서 발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 때부터 미국에서 고온 초전도 기술을 이용한 소형 핵융합로 사업들이 이제 투자를 받고 시작되기 시작해요. 와, 대단한 기술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뭐 모양이 다 비슷하잖아요, 지금. 더 퍼스트 자석 롱텀 김밥.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18테슬라. 요거는 서남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국내 IBS에 납품한 건데, 요게 아주 장시간 운전했고, 처음에 만들면 또 오래 운전해 봐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맨 오른쪽 게 NMR이라는 응용기기에 적용된 9.4테슬라 NMR에 적용된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런 비슷한 자석들이 계속 나옵니다. 2018년 정도가 되면 맨 오른쪽 하단에 저게 그 입자가속기용 자석인데요. 저 우리 회사가 만든 겁니다. 이야, 저기 슈퍼제닉스 있거든요. 써있네요. 네. 슈퍼제닉스. IBS 저거를 슈퍼제닉스.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무저런 고온천도 기술을 가지고서 동그란 자석들을 만들고 조금 낮은 가장인데 안정적인 걸 만들어 보고 이런 시도를 하면서 이 기술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 네. 라는 거를 검증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런 자석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저런 고온천도 기술을 개발했던 서울대 팀, 서울대랑 그 고자장 연구소가 무저런 고온천도 기술을 가지고 2019년도에 45.5테슬라라는 기네스북에 오르는 세계 최고 자기장 기록을 세워요. 와, 그전에는 이거 45테슬라였어요. 지금도 안 깨졌나요? 개발하면서 이 논문을 실어서 네이처지에 표지로 실립니다. 네이처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자석 이름이 리틀 빅 코일이에요. 이름이. 리틀 빅. 이름이 되게 작기도 재밌죠. 하고 크기도 한. 실제 사이즈가 저기 삼성폰 사이즈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요만하다는 작네요. 거예요. 고온 초전도의 자기장이 센 특성 그리고 무저전을 적용해서 안정성을 극대화시킨 기술을 접목을 해서 작지만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저기 오른쪽에 리틀 빅 코일이라고 화살표도 있죠. 저기 가리키는 그 위치, 거기 그 정도 사이즈? 아까 리틀 빅 코일이 그 정도 사이즈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봤던 예. 그 삼성 폰만한 예. 게 저 이만한 마우스 거 커서만한 대신 거다. 엄청 작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아까 리틀 빅 코일이 2019년도에 영국 물리학회에서 지정하는 이제 세상을 바꿀 브레이크스루 탑10 기술에 선정이 됩니다. 세계적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 연구자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낸 기술들이 이제 인정을 받기 세상을 시작하고 바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 연구소에서 이제 32테슬라, 31테슬라 이런 걸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이 기술을 적용을 해서. 예,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쓰이네요. 예. 그리고 막 다 막 20테슬라 이러네요. 예. 2023 이후로 또 다른 것들이 계속 또 생기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과학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면 이제 뭐 도전을 또 계속 할 테니까. 네. 예. 와,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네요. 예. 대중 입장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초전도체가 개발됐어? 안 됐어. 몇 도에서 초전도체야? 아니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네, 이런- 해결해야 될 것들이 산적해 있고 예를 들면은 이거 2만 원보다 싸게 만들어야죠. 예, 중요하잖아요. 그쵸. 맞죠, 대표님. 그리고 저거 자기장 세게 만들어야 되죠. 할 게 많네요. 이제 실제 어디다 쓰는지를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예. 초전도 기술 하면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핵융합이에요. 인류가 원하는 무한 에너지. 정말 꿈의 어떤 꿈의 기술이죠. 에너지죠. 에너지 문제를 완벽하게 그냥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네. 핵융합을 하려면은 1억도 정도로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1억도는 만든다 해도 지구상에 어떻게 갖다 놓을 거냐. 1억도를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핵융합에서의 초전도 자석이 하는 역할입니다.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워놓는 땅한 조건에서 플라즈마가 유지될 수 있게끔 유지될 조정을 수 하면서 자기장 그릇이네요. 자기장 그릇입니다. 정확합니다. 자기장을 세게 그리고
가능하면 작은 공간에서 만들 수 있으면 좋거든요. 제가 그 전공은 아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핵융합 발전을 하기 위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예, 이게 이터라고 국제 핵융합로 건설 사업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예요. 우리나라는 케이스타라고 대전에 있잖아요. 케이스타. 케이스타 토카막 연구의 결과가 워낙 뛰어나서 그걸 인정받아가지고 회원국이 됐어요.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핵융합 발전이 가능한지를 하기 위한 연구 시설입니다. 1988년부터 설계 시작해서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 2024년에 건설 단계가 완성됐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좀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핵융합로가 되면은 어쨌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저게 되면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바뀌어 왔듯이 시대가 바뀌는 거거든요. 새로운.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100년 걸려서 되기만 해도 향후 몇천 년의 인류는 그러니까요. 세상을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1억 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1년 늦어지는 거는 뭐. 그러니까 그 MIT 교수님이 이거 하면은 핵융합 될 것 같아. 작게 될 것 같아. 얘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그래서 MIT에서 그 스파게 SPALC라고 해서 이거 뭐 그냥 소형 핵융합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구상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개념도인데 사람 크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높이가. 네네네. 저 정도로 고온초온도 기술을 이용해서 작게 만들 수 있다. 생각보단 귀여운 크기예요. 아까 이터에 네. 비하면. 네, 그래서 이거를 무저렴 고온초온도 기술을 이용한 핵융합로 요 기술에 대해서 빌 게이츠가 자기가 매년 정하는 빌 게이츠 브레이크스루 예, 탑10 여기에 이제 영리만. 여기에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해서 CFS라고 빨갛게 돼 있는데 새로운 스타트업 컴퍼니가 만들어집니다. MIT 출신들 위주로. 그래서 여기에 빌 게이츠하고 구글이 8억 불, 8억 2조 원, 역시 2조를 투자합니다. 역시 그냥 2조 원을 투자를. 와. 네, 저희 나라는 1조만 넘어도 대형 국가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당연하죠. 2030년대에 200메가와트급 상용화를 하겠다고 로드맵을 제시를 해서 야, 이거 2030년, 그러니까 10년 정도 후에 예. 무언가 나오긴 하겠네요. 네. 이 정도 돈이 들어갔으면. 되게 지금 어쨌든 이 기술이 인정받아서 핵융합로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야, 이게 또 묘하게 약간 유럽과 미국의 경쟁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네. 선과 선, 페르미 페르미. 간의 경쟁이 과학의 발전 앞당겨 왔듯이 과학 경쟁 느낌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사이즈 비교하는 겁니다. 위에 게 이터고요. 원래 이터 다음에 데모 프로젝트라고 준비되는 게 있어요. 이터는 실험용 핵융합로고 데모는 발전을 해보겠다. 이게 뭐 그쪽 사이즈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그림이 CFS 핵융합 벤처기업이 최근에 2021년입니다. 20테슬라급 핵융합로에 들어가는 자석을 만들어요. 그 동그랗게 저기 생긴 게 자석이요? 저게 핵융합 토카막 장치에 들어가는 TF 코일이라고 있는데 토로이드 코일에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를 모듈을 만들어서 20테슬라를 운전하는 걸 성공을 해요. 실제 성과를 만들어냈군요. 굉장히 빨리 한 거죠. 근데 이게 좀 의심을 받아요. 정말 한 거냐. 그럴 수 있죠. 네, 원래 왜냐면은- 과학은 네. 계속 의심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온초전도 기술을 기반으로 핵융합을 해오던 사람들이 살짝 못 믿는 느낌? 그래가지고서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미국 의회가 하원이 나섭니다. 그래서 하원이 이제 거기 무슨 우주과학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이게 사실이냐를 증명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사실로 네, 밝혀졌어요. 네, 그 인정받고 그래서 미국 의회도 이제 이 기술 쓰면 핵융합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이 기술이 과연 핵융합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쫙 해가지고서 미국 백악관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핵융합 관련된 미국 정부 예산이 6% 정도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네. 뭐 그 레이저 핵융합 이번에 뉴스도 나오고 했잖아요. 네. 최근에. 근데 한 모듈이긴 하지만은 무저렴 기술을 이용해서 20테슬라를 달성을 한 게 됩니다. 와, 배경 안에 그 무절연 고온 초전도체 그 기술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저기에 CFS가 큰 자석을 만들기 때문에 선재를 많이 씁니다. 그게 시장에 어떤 시그널로 나오냐면은 이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가격이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그널들이 나와요. 규모의 경제가 많이. 예, 이게 결국에는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어쨌든 그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엄청 대중화되지 않았으니까. 오다가 많이 들어오면 예. 이제 좀 그렇죠. 싸지는. 예. 아직은 그 상태군요. 초전도를 어디서 볼 수 있어 그러면은 저희가 일반인들에 설명하는 게 MRI, 병원 가면 MRI가 초전도예요. 유일하게 아는 예. 거. 근데 지금 쓰는 MRI는 저온 초전도입니다. 병원에 있는 게 보통 1.5 테슬라. 요새 3 테슬라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최근에는 7 테슬라급이 예. 저기 그 FDA 승인이 나가지고 국내에도 몇 대 들어오고 와. 있는데. 그럼 아까 그 20몇, 30몇이 엄청나게 큰 거였구나. 그래서 이 자기장이 세면은 영상 품질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같은 신체 조직을 찍은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게 1.5 테슬라로 저 정도로 흐린데 3 테슬라로 같은 부위를 찍으면 저렇게 되고 11.7 테슬라 한 3배 올라가면 네네. 엄청 선명해지는 거예요. 브라운관에서 4K 되는 예.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다르다. MRI는 뭐 장기도 찍지만 대부분 머리를 찍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아, 네. 뇌를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한데 자기장을 자꾸
높인 MRI를 만들려는 시도들을 해요. 근데 저온초전도 선제는 어느 정도 자기장이 되면은 쭉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온초전도 선제를 만들 수 있는 MRI의 자기장의 세기는 한 7테슬라 정도까지만 보고 있어요. 자석은. 그래서 고온초전도 선제를 이용한 MRI 개발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달라요. 11.7 테슬라 저 정도를 하려면 저온 초전도체로는 불가능하다. 네. 왜냐면 맥스가 그냥 7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뭐 하려면 합니다. 유럽에서 시도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엄청나게 커요. 무게가 한 140톤? 유럽은 뭘 하면 큰 걸 만들어요. 무게가 140톤? 140톤. 140톤. 아, 요건 또 한 가지 좀 다른 얘기로 그 저온 초전도를 쓰게 되면 액체 헬륨 냉각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액체 헬륨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액체 헬륨은 1리터에 5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일단은 질소 대비 헬륨이 너무 희소하고 네. 헬륨은 날아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비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뭐 헬륨 뭐 공기 중에서 추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땅에서 캐내는 거거든요.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땅에 갇혔던 거를 저희가 빼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결국 다 날아가는. 네. 결국은 고온 초전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에서 고온초전도 MRI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초고자기장 MRI. 네, 이거는 6테슬라 정도 하면은 초고자기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기반하고 핵심들은 다 살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가 되고 나면 이제 7테슬라, 9.4테슬라, 11.7테슬라 개발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회사가 주관으로 하고 서울대학교가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쪽입니다, 이거. 우와.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 하이퍼루프, 또 일론 머스크 형님도 계시고. 네, 오. 이 머스크 형님이 이거 만들라고. 예, 미국에서 하이퍼루프로 일론 머스크가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도 받고 하고 있는데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네. 하이퍼튜브 라고 튜브. 이름을 부르고 있고 다른 별칭으로 튜브 트레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걸 시속 1200km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개념도가 지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한 하이퍼 튜브 요 네. 방식이고 이게 시속 1200km. 여기에 쓰는 게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까맣게 보이는 게 저게 실제 고온초전도 전자석의 모습이에요. 이게 N극, S극 두 극짜리인데 이게 밑에 있는 회색으로 보이는 저걸 이제 극저온 챔버라고 부르는데 저 안에다 집어넣어서 그 왼쪽에 하이퍼 튜브의 바퀴 역할을 하게끔 붙이는 거예요. 저게 바퀴 역할을 하는. 예. 저걸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가게도 하고 공중에 뜨게도 하는 자기부상 열차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기하다. 초전도 자석은 냉각 시스템이 꼭 있어야 됩니다. 헬륨을 넣든 질소를 넣든 넣어야 되고 그런 냉매를 쓰면 날아가기 때문에 뭘 쓰냐면 냉동기라는 걸 써요. 극저온 냉동기라고 해서 일종의 냉장고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거를 예. 붙여가지고 온도를 엄청 낮추는데 전기를 써서 그 무게가 좀 무거워요. 그 냉각 시스템이 크면은 무겁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줄여-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특히 이제 저런 자기부상 열차 같은 데서는 좀 치명적이에요. 저희가 사람이든 이제, 물건이든 네. 많이 실어야 네.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부상 열차를 초전도를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냉각 시스템이 너무 무겁다.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도 걱정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떼버려. 그래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하는 하이퍼튜브 방식의 냉각 방식은 고화질소 냉각. 고화질소. 액체 질소가 아니고 고화질소. 고체가 된. 액체 질소를 얼려요. 꽁꽁 얼려서 고체로 만들어서 한마디로 네. 그 우리 신선식품 아이스팩 맞습니다. 보내듯이 하는 아이스팩을 거구나. 질소로 만드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냉매의 온도들이에요. 예, 근데 예. 고화질소가 35.6켈빈이라고 돼 있는데 저기 가운데 있는 그래프가 좀 어렵긴 한데 빨간색이 중간에 튀었다가 내려가는데 네. 이게 고화질소의 비열이에요. 비열. 비열이라는 건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열을 좀 같은 열을 받으면 비열이 큰 거 온도가 별로 안 올라가요. 그렇죠. 열을 많이 네, 담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 물이 비열이 크다. 예. 그래서 뭐 해안 지방이 여름에 좀 선선하고 겨울에 온도 변화 별로 없잖아요. 예. 고화질소가 특이하게 질소가 얼면은 35켈빈 근방에서 비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초전도 자석을 액체 질소에 담근 다음에 주변에 액체 질소를 얼려요. 꽁꽁 얼려서 고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냉각 장치를 떼버려요. 게다가 30켈빈 정도까지 떨어뜨리면은 35켈빈을 갈 때 온도가 잘 안 올라가요. 비열이 커지니까. 아. 오래 버텨요. 그게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착탈식 냉각 방식인데 터미널에서 냉각 장치를 딱 연결해서 고체를 꽁꽁 얼린 다음에 떼고 하는 거예요. 아,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고화질소가 지금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건 한 6시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얼마 안 되지 않냐 그러는데 시속 1200km라고 그쵸, 생각해 그쵸, 보면 그쵸. 어디든 여기서 여기까지는 갈 수 있잖아. 말 그대로 보조 배터리 같은 거잖아요. 어디 가서 그 교환하면 되는 그쵸, 그쵸. 거잖아요. 맞아요. 예. 별칭으로 저희는 써멀 배터리라고 불러요. 열 배터리라고 불러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자기부상 열차의 좀 특이한
기술 아. 케이스예요. 하이퍼튜브가 뭐 서울, 부산 15분, 20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초장거리 운송수단을 그러니까요. 타겟으로 하는 대륙간. 비행기를 타는 대신 네. 이제 도시에서 도시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서 쭉 가는, 연결을 하는 초연결 시대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서 굉장히 빨리 개발이 되고 있고 아, 이 기술이요? 아. 기대가 됩니다. 다음 갈까요? 네. 자기부상 열차에 올리는 마이스너 효과일까요? 이번에 초전도 때문에 많이 이게 뜨는 거 봤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출제자의 의도 네, 아닌가 봅니다. 네.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자기부상 열차에도 막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아. 우리 그 초전도체가 자석에 붕붕 뜨는 거 마이스너 네네. 효과는 자기부상 열차의 원리는 아닙니다. 이게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의 원리는 뭐냐면은 그냥 강력한 자석을 써서 자기장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왼쪽에 보는 그림이 동그란 원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자석을 가까이 가져오면 이제 네. 이게 반발하거든요. 네. 오면은 못 오게 하고 가려면 잡아당기고 이게 자기 반발력인데 네. 자기부상 열차의 원리는 이겁니다. 센 자석을 만들어서 반발력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발력이 생기려면 속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아. 접근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바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의 원리는 마이스너 효과는 아니고 아니고. 자석을 쓰는 반발 효과다. 음. 오늘 들으신 분은 그거 좀 이해하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하늘을 나는 자동차. 고온초온도 기술을 이용하면 자석을 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강한 모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강한 모터 안에 이제 자석이 들어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하늘 나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드론 그 택시 AM, 같은 거. 네. 드론 택시. 와. 여기서는 이 드론 택시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모터를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가볍지만 강력한 출력을 갖게.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초전도 기술이 적용이 되고 무저름 고온초온도 기술 적용해서 왼쪽에 보이는 게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지금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와 이게 진짜 곧 볼 수 있. 네, 그래서 근데- 서울대, 창원대 저희 회사가 이제 100kW급 오. 모터를 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 모터를 네. 개발하고 네. 계시는구나. 여기서도 또 냉각 시스템이 걸리는 거예요. 아이 문제네. 있어요? 초전도체랑 네. 베스킨라빈스랑 고민이 같아요 지금. 손님 집까지 3시간이요? 손님들까지 그러니까. 액체 질소를 넣어서 그냥 그래서 모터를 가볍게 만들려면 냉각 시스템이 문제라서 예. 또 냉각 여기는 시스템. 액체 수소 냉각을 씁니다. 액체 수소 냉각. 이 액체 수소가 20켈빈이라서 아주 극저온이에요. 어차피 수소 연료 전지를 써서 드론이나 이런 걸 날릴 거면 액체 수소를 싣고 가니까 액체 수소가 차가운 걸 이용해서 초온도를 냉각시키자. 그러면 냉각하고 뜨거워질 테니까 그거를 연료 전지에 집어넣어서 전기를 만든다. 대박이다. 그러면 냉각 시스템 없어도 되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 그냥 쓰는 거니까. 우와. 되게 재밌다. 이 두 개를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냉각 시스템의 무게도 줄여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초전도 모터도 가볍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연구가 뭐 우리나라도 했고 또 뭐 미국의 보잉이라든가 항공기 회사들 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입자 가속기 얼마 전에 안될거에 썬 다녀오시지 않았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네. 또 거기서 네. 초전도체 많이 쓴다고 네, 하더라고요. 거기 우리나라도 큰 입자 가속기를 건설하고 있어요. 대전 옆에 가면 신동과학지구에 아 대전 옆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이게 네. 여기에 이제 초노 자석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입자 가속기인데 이게 신도에 설치하는 입자 가속기인데 여기에 고온초온 자석이 세계 최초로 들어갑니다. 입자 가속기에 적용되는 세계 최초의 고온초온 자석인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사극 자석 극이 4개예요. 빔이 오면은 자꾸 퍼질라 그래요 이게. 요거를 자꾸 모아줘야 돼요. 렌즈처럼. 근데 그거를 광학 렌즈를 쓰면은 빔을 맞으면 망가지니까 네. 자기장을 써서 렌즈처럼 만드는 게 자석 그 사극 자석인데 음. 여기에 빔이 와서 이게 타겟을 때리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서 열이 많이 나요. 열을 좀 받으면은 헬륨이 끌어오르면서 초온도 자석이 퀸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가속기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고온 초온도 자석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세계 최초로 한국의 가속기에서 고온 초온 자석을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드니까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기가 잘 맞는 거죠. 네, 한국이 시기가. 가속기를 건설할 시기가 됐고 그런 경제력도 됐고 네. 그 기술이 또 받쳐주니까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들어가서 아. 여기서 잘 운영되면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잘 쓰고 있네? 그러면 저희끼리 트랙 레코드가 돼서 이제 외국에서도 자기네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좋네요. 저희 회사 여기 7대 납품했습니다. 와 슈퍼제닉스. 로고 한번. 7대.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요. 자유롭게. 이거 하러 나오시는 겁니다. 야 슈퍼제닉스 7대 납품. 납품. 그 축. 뭐 이렇게 안 터지나요, 이렇게? 폭죽. 그거 나중에 편집으로 내고. 아, 편집자님께 좋습니다. 부담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가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프리즘 연구단이라는 고온초연도 자석 원천기술 연구단을 네. 설립을 해서 여기다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무제한 고온초연도 기술, 네. 그거 기술을 기반으로 첫 번째 키워드 명품화. 그게 뭐냐면 실험실에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고품질의 30년 써도 끄떡없는 이런 자석을 만들어서 세계에 나가보자. 그다음에 양산화는 이전에는 실험실을 한두 개 만들어 실험하고 끝났어요. 보고서 쓰고. 이게 아니고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초연도 자석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내자. 양산할 수 있는 기술. 근데 이 사업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거 너무 그 과제 네, PPT인데요. 그렇죠. 네. 원래 이제 끝내려면 좀 끝내야 돼. PTSD 막. 그러면 명품화 양산을 할 거면은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지. 네. 뭐 MRI 만들고 그거랑 좀 다른 각도로 접근하는 거지. 왜냐면은 그래요? 한 대 만들어서 과제 끝나고 네. 그때 못했던 걸 있잖아. 이건 좀 더 해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 7개의 핵심 기반 기술을 뽑았어요. 네. 그거를 먼저 하고 아. 그게 잘 되면 나머지는 만드는 것도 잘 되지 않겠냐. 세상에 기술을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꼼꼼하게 그런 기반 기술들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되게 이제 중요하죠. 네. 뭐 예를 들면 반도체, 뭐 핸드폰 이런 거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소재나 네. 뭐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 그런 거엔 되게 기반 기술이 많잖아요. 예. 맞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정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돼서 우리나라가 뭐 앞으로 이것저것 하는데 많이 수출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슈퍼제닉스 심기덕 대표님과 여기까지였습니다. 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약간 초전도의 관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본 그런 것들 그리고 다른 것도 할 게 또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는 곳에 예산도 쓰이게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보면 오늘 박사님 말씀 주셨던 거 통해서 이런 거에 나라가 관심을 갖게끔 일반인부터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잘 자요. 4연속 랩 미팅. 그러게요. 다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다 들어주신 분들도 꽤 계신 걸로 보이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